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어제 밤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재상승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된 적이 없었고요.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가격 조정 한 파동을 어젯밤에 끝낸다는 신호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면서요. 그래서 재상승 의도를 밝힌 겁니다. 이거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 증시는 다 같이 일제히 상승 추세 중에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가 일반적인 대응인데, 눌림시 매수, 주식 사는 게 일반적인 대응인데 좀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워낙 강해서 안 빠졌던 친구들, 조정이 얼마 안 됐던,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졌더니 조정폭이 얼마 안 됐던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번에 왕창 빠져버린 친구들은 다음에 올라갈 때 이걸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 아닌 그런 증시도 좀 있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인 그냥 전 세계 증시에 그냥 다 통용되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통용할 수 있는 건 일단 눌림시 매수가 일단 맞긴 맞습니다. 눌림시 매수 전략이 아직까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눌림시 매수도요. 강한 친구들을 눌림시 매수하는 게 맞죠. 약한 친구들은 매수하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올라갈 때 다 같이 오르고요.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 다 같이 오르고 전 세계가 동조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동조화되는 이런 모습은 그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어떤 공통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겠죠. 그 공통의 이슈는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뭐 그런 증거가 지금 이런 동조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에 조정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뭐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높고 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해서 뭐 국제유가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이 금리를 올렸고요. 금리가 올라간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끌어내린 그런 요인이었는데, 근데 이 보시다시피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금리가 상승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증시가 동조화되면서 계속해서 금리라는 어떤 이런저런 이슈들에, 매크로적인 이슈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직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주식시장도 사실 눌림시 매수가 보편적으로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조금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리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어젯밤에 뭐 PMI가 어젯밤에 PMI가 부진하면서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찾았고 그거를 이제 재료로 해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는 점, 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 점, 얘네들이 이제 지금 얘네들의 실적과 얘네들의 급등이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내일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페이스북, 메타 실적 발표가 납니다. 요 점에 조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금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거, 요게 사실 중요한 매크로적인 변수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가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이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이런 그 매크로적인 변수를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어젯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그 재료에 그 재료에 약간 좀 적합하지 않게 재료가 강한 게 나왔는데 반응이 좀 시원찮았다고, 채권 시장 반응이 시원찮았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시원찮았던 거는 이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젯밤 움직임이 시원찮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뭐 다 올랐다고요. 다 같이 오르고 있고 다 같이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PMI가 부진했던 것도 호재였는데 뭐 테슬라가 오르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오르고 이러니까 뭐 다 같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다 같이 오르고 있다. 요 정도까지 봤고요. 오늘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근데 장중에도 별로 내용들은 일단 별로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10년 선물인데요. 10년 선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선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분봉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물 선물이 계속해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30분 봉입니다. 어젯밤에 그 PM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했던 건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올라간다에다 베팅했던 건 요 자리예요. 약간 추격 비스무리하게 들어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더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고 이 자리에서 베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베팅을 한 이유는 그 정도 PMI 재료면은 여기 있는 의미 있는 전고점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이 채권 선물은 더 이상 이제 쭉쭉쭉쭉쭉 떨어지던 이 하락을 끝내고 다시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라인을 돌파 한착을 하면, 이 라인 돌파 한착해야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은 어떤 추세적으로 얘가 돌아서는 걸 노리고 이 자리에서 베팅을 했는데, 근데 정작 움직임이 어젯밤에 보시면은 비리비리했죠. 비리비리하다 결국 못 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은 적당히 하다가 그냥 손절하고 잤다라는 겁니다. 금리는요.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 내내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채권의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상으로 일봉으로 봐도 지금 잘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쭉쭉쭉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지금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인데, 이건 하락 추세니까 지금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어쨌든 채권 선물 이렇게 하락 추세니까 여기서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추세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그래서 이 자리 베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이 탄력적인 반등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등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다. 여기서 또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선물인데요. 이렇게 빠지면 N자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면서 여기 있는 전저점도 붕괴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금리 5%가 되는 자리입니다. 금리 5%가 이 자리거든요. 선물 기준으로는 이 자리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만한데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만한데 금리가 도무지 안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이 변수에 여기에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얘의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거는 좀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좀 전하는 거죠. 얼추 다 봤고요.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시아 장중에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하락을 하면서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일단 발전이 된 겁니다. 눌림시 매수가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양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젯밤에 첫 장대 음봉으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일단 매수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인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아직은 타이밍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전고점 부근에 어떤 이쪽에 무거운 매물대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비틀비틀하기도 하고, 워낙 급하게 올라서 상승 목표치가 단기적으로 충족이 돼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석적인 전략은 눌림시 매수. 달러의 상승도 끝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쭉 살펴봤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 내내 달러와 금리가 좀 올랐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서 찔끔찔끔 올랐기 때문에 별로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10년 선물 놓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10년물 그냥 금리로 놓고 봐도 똑같죠.
하여튼 여기서 쭉쭉쭉쭉 조정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기간 조정 중이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목표치 5% 이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통 어떤 슈팅 이런 거를 좀 동반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슈팅까지 가미가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 분위기 급속히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다 같이 올랐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제 다 같이 무슨 일이 있었나 점검만 좀 하자면은 이런 상황. 중국 증시, 중국 경제 바닥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 증시 계속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저점도 찔끔찔끔 높아지고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냥 대충 이렇게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충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뭐 이 보시면 박스권 중간 정도 자리에서 살짝 이렇게 좀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이라서 어쨌든 강하다라는 거, 중국 증시 강하다라는 건 뭐 이렇게 선을 그으나 저렇게 선을 그으나 다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중국 경지, 네, 지금 그래 중국 증시 굉장히 강한데, 보편적인 이제 바닥 따지기 과정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한 번쯤 뭐 더 이렇게 내려오면서 삼중바닥형 이렇게 만들고 하긴 하거든요. 훅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쪽 부근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에 특별한 일, 중국 경제에 뭐 특별한 위기, 뭐 미국 경제에 특별한 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얘는 기간 조정을 끝내고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대충 선을 그은 거지만 진짜 이 정도까지 상승 목표치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은, 중국 경제가 좋다라는 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 때문에 중국 경제 좋다, 중국 주식 좋다 이러니까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또 뭐 아무래도 국제유가 이런 것도 중국 경제 좋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혹은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는데도 또 한몫을 하게 될 겁니다.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그죠? 하여튼 뭐든 어떤 일은 양면적인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만 있고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안화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 장중에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거의 영향인 것 같아요. 하여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좀 청개구리처럼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쯤 이제 위안화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약간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위안화가 지난 3월 22일에 급등을 했는데, 이 장대 양봉에 대해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피로감이 엄청났구나. 더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는데 이 장대 양봉에 대한 피로감을 아직도 풀고 있구나. 기간 조정으로. 이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훼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시킬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절반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서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얘가 위로 올라간다면 근데 중국 증시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얘가 환율이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고, 중국 경제도 뭐 일단 특별한 일 없이 뭐 일단 뭐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 바닥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중국 주식을 막 사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중국 경제 바닥론인데 환율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조금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움직임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중국 경제 바닥론이 거짓일까요? 뭐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이 환율의 움직임과 어떤 중국 경제 바닥론 딱 그렇게 둘의가 얘네 둘의 조합이 좀 맞지는 않죠. 이런 점들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본 증시 좀 볼게요. 일본 증시는 현재 뭐 이런 모습, 다 같이 반등하니까 얘도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얘도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해서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뭐 올라오겠다라는 뭐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일본 증시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사실상 한 파동으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 파동으로 빠졌고요. 이 저점은 지난번에 의미 있는 저점을 여기 낮췄습니다. 여기가 의미 있는 저점이었죠. 여기 의미 있는 저점을 낮췄으니까 저점은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번에 재상승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어디냐를 이제 고민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요렇게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뭐 이런 추세 중에 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눌림시 매수 충분히 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지금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은 일단 별로 좋은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약간 혼조한 구간 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죠? 완전한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한 번쯤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저점이 낮아지는 점 찜찜하죠. 또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둥구스름한 천장형 나오면서 얘도 위쪽에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은 눌림시 매수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조금 부담인 그런 상황들. 지금 가장 깔끔하게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런 겁니다. 한 번에 쑥 빠졌잖아요. 한 번에 쑥 빠지고 딱 바닥 만들고 한 번에 딱 튀어 올라온 거, 이런 거는 눌림시 매수해도 그냥 깔끔하죠. 이런 건 뭐 딱히 뭐 더 이상 제가 토를 달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좀 전에 봤던 일본 증시라든가 뭐 미국 증시가 뭐 이런 점들 뭐 이렇게 좀 부담이 있는 친구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거 할 수 있긴 있어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눌림시 매수 하시더라도 이제 눌림시 매수 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하시더라도 약간의 이제 이런 점들은 눌림시 매수해도 좀 찜찜한 점이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는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일단 저점은 낮췄잖아요. 이런 거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점이다. 저점이 높아졌었어야지 의미 있게, 그러면 이제 마음 먹고 눌림시 매수한다. 근데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점들은 좀 주식 매수하시더라도 알고, 이런 불리한 점들은 조금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엔화인데요. 엔화 그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누가 그 일본에서 뭐 개입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달러 약세, 엔화 약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일본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에는 조금 좀 부담인 점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 달러 강세도 끝난 것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달러 강세도 아직 고점을 확인을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달러도 고점이 확인이 안 됐고, 그죠? 달러도 고점이 확인이 안 됐고, 금리도 고점이 확인이 안 됐고, 물론 증시는 이제 워낙 포모, 어떤 탐욕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 바닥은 만들어내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증시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한데, 속 시원하게 눌림시 매수 하기에는 지난번에 이 이례적인 랠리,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랠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몇 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좀 부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하여튼 투자는 이제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도 하여튼 또 어떤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본인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만 오답은 있습니다. 오답, 그죠? 손해가 막 누적되고 있는데 그거 깔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주장을 하는 거 괜찮아요. 이익을 깔고 있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일단 이익을 깔고 있으면은 할 말이 없죠. 이 투자라는 게 나와 시장의 어떤 1대1 요런 건데, 근데 내가 이익을 깔고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 들을 필요 있나요? 그죠?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답만 내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그 영상 아래에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여기 아래쪽에도 지금 써놓긴 했는데, 하여튼 손실은 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오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답만 내시지 마시고 하여튼 나의 위험 감수 성향이 뭔가 잘 판단해 보시고 자기가 마음 편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제 각각 알아서 다들 그냥 자기 갈 길만 가시면 됩니다. 앞에만 쳐다보고 남들이 어디 가고 있나 관심 가질 거 없이 자기 갈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 보시다시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좋았답니다. 테슬라도 급등했대요. 다 같이 세계 증시 분위기도 좋고 금리나 기대감도 조금은 더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PMI 때문에 호재가 막 있었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는 강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낙폭이 좀 너무 심했습니다. V자형 반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지난번 요약 글에다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통상적으로 단기 바닥은 여기쯤에서 나왔었어야 됐어요. 여기나 아니면 여기쯤에서 나왔었어야 되는데 한 이틀 굉장히 강하게 빠진 겁니다.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V자형 반등도 종종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V자형 반등이 튀어나왔는데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으로 빠진 게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상승 추세 중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삼성전자가 첫 상승 추세를 의미 있게 시작한 장대 양봉은 어디죠? 이날이죠. 이날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붕괴시키는 뭐 이런 모습이 이게 건전한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조정이라면 뭐 이 정도 21선 정도 지지해 주거나 이러면은 좀 건전하다라 할 수 있겠지만은 21선이 아니고 지금 61선을 한 번에 깨고 121선 부근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런 거는 일단 추세를 더 상승 추세를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난 뭐 1년 넘는 이런 상승 추세 기간이었기 때문에 얘의 이제 추세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추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검증 과정을 또 많이 합의 과정 또 회의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런 회의를 좀 많이 해서 한동안 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쯤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얘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 아닐 수 있겠죠. 얘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차라리 이제 한 1년 넘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해 왔으면은 이제는 한번 전환도 뭐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었고 조정 중에 이제 일단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니까 재상승이라 말씀드리는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가 이제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또 많이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좀 답답하게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 흐름을 좀 좌우할 겁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재상승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하이닉스도 한 번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한 번에 무거운 저항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약간 나스닥 지수를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나스닥은 이쪽에서 저항을 만든 구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여기서 저항을 만들었었고 어쨌든 근데 좀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런 여기서 몇 주간 만들어놨던 무거운 저항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면 얘도 이제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인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올라가는 거고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거는 뭐 눌림시 매수가 그냥 보편적이고 정석적인 전략이죠. 뭐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긴 하죠. 물론 뭐 제가 뭐 지난번에도 뭐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있는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점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의 기울기는 계속해서 가팔라지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정해진 이런 추세선은 통상적으로 생명이 한 3번 정도 지속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선은 지금 이렇게 대충 그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던 이 선은 지금 왕창 붕괴가 됐죠. 다음번에 이게 이제 다음번에 어떤 저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어쨌든 그죠? 기울기가 0이었잖아요. 기울기가 거의 0이었다가 살짝 더 가팔라지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훅 또 아래쪽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승의 기울기를 이제 더 높여야 돼요. 더 갈 거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긴 하네요. 그죠? 하여튼 근데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위쪽에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 있죠. 뭐 대충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도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뭐 또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의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의 힘을 입어서 코스피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재상승 얘도 재상승이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저점과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 중이니까 재상승 시도라고 말씀은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례적인 그런 강력한 상승 랠리를 좀 펼쳤고 여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여기까지 빠졌는데 차라리 지난번처럼 확 엄청난 투매가 나오면서 아예 뭐 바닥을 확 만들어버리는 지금 일단 그런 모습은 일단 좀 나타나지는 일단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때와 비교해서 이때 굉장히 외국인 매도나 풋옵션이나 이런 게 좀 세게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지금 이때와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반등 올라올 때도 얘는 얘는 한 번에 탁 튀면서 좀 올라오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아래쪽으로 빠지다가 못 견뎌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좀 위로 올라오는 약간 좀 모양의 차이나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얘는 어쨌든 지난번에 좀 누적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위쪽에 많이 저항 누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삼성전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삼성전자 모습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조금 기다리셨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반등시 매도 전략 해라. 아, 난 이제 오늘부터 야 봐라 선물이 6%나 올라왔으니까 하방 진입한다. 이게 아니죠.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변동성이 죽었으면 매집 전략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탁 튀어 오른 겁니다. 얘는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집 전략이나 이런 것보단 특정 타이밍을 탁 칼같이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네, 어쨌든 한번 타이밍을 노리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저항 확인 안 됐습니다. 그죠? 잘 올라오고 있구나 박수 쳐주고 그냥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딱히 뭐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변동성이 조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잘 올라오고 있고 어디선가에도 타이밍 탁 잡아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더 좀 나아 보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여기 있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 한번 쭉 좀 차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 점검을 해보긴 했는데 아니 재밌는 게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인가 이거 뭐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코스닥에 있는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 뭐 그나마 제약바이오 몇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단 대부분 별로 그렇게 흐름이 일단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약바이오 몇 종목은 아직까지 죽진 않았구나 그런 아직까지 좀 긍정적이구나 싶은 종목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반도체라든가 특히 2차전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해먹은 또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 좀 움직임이 좀 코스닥도 여기서 눌림시 매수 뭐 그런 거 하기에는 그죠? 지난번 낙폭이 좀 강했죠. 지난번에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눌림시 매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종목들 흐름도 좀 안 좋고 해서 하여튼 어딘가까지 반등이 올라올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는데 잘 보셨다가 어딘가 이제 못 올라가고 또 저항이 누적된다 그럼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그때 또 뭔가 한번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제서야 재상승을 하루 한 겁니다. 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날 밤까지 지금 금요일날 밤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장은 물가지표 기업의 실적은 뭐 그럭저럭 좋다 뭐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날에 이제 물가지표를 지금 약간 우려하는 그런 게 좀 시장에 깔려 있다 보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목금 앞으로 한 3거래일 혹은 앞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아직까지 뭐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딱히 할 게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환율도 뭐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얘도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눌림시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정이 계속되고 있죠. 지지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달러도 막 사시면 안 되고요.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당연히 하락을 했을 거고 그죠? 변동성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하락, 조정, 상승 추세 중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중에 저점과 저점, 고점과 좀 높아지는 와중에 조정. 아래쪽에는 또 든든한 지지선들이 있고 이러니까 어딘가에서 또 올라가겠지만 빅스도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한동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좀 안정이 조금 좀 될라 그러는 겁니다. 한동안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단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증시는 당연히 뭐 재상승 얘가 아무래도 좀 탄력이 좋겠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밤에 실적 발표도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나스닥 뭐 이런 친구들 좀 잘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얘도 충분히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죠? 얘도 뭐 올라가면 어디선가 이제 못 올라갈 텐데 그때를 이제 또 한번 노릴까 싶은 거지. 지금은 오늘 밤에 뭐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도 할 거 없고 주식시장에도 딱히 할 게 없고 일단 뭐 저는 일단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좀 빨리 자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